안녕하세요. 은빛 나누리 김도현TV의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장기요양 기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방문요양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지 어르신한테 적당하신가,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잘 계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이 전체적인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장기요양 기관이 어디 있는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장기요양 인정서를 처음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주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분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장기요양 기관, 뭐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방문요양이든 어디에 있는지 위치,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포털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포털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쳐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보험하고 이렇게 그 포털이 뜰 겁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 포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포털에서 이 하단에 보시면 장기요양 기관 찾기, 이렇게 장기요양 기관 찾기라고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은 충청남도든 경기도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라도든 클릭을 하시고 실제 그 해당되는 데, 뭐 평택시라든지 뭐 해당되는 곳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급여 종류가 있거든요. 급여 종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길게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주간보호를 선택하겠다 하면 주간보호에다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요양원을 찾겠다 그러면 요양원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 급여 종류가 있는 기관들이 쫙 이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도로 검색할 거냐, 목록으로 검색할 거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검색하면 이 지도에서 어디쯤에 이제 위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으로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목록으로 보면은 이제 그 목록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요 정도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요양원을 찾고 싶다 하려면은 요렇게 요 범위 내에 있는 요 요양원들이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위치라든지 가까운 곳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지도 검색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을 이제 요양원이든 주간보호든 방문요양이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먼저 이제 요양원을 보면은 이제 위치 어디에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처음 요양원의 경우는 보호자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호자분이 뭐 전라남도 여수에 사신다 라고 하면 여수에 있는 요양원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보호자가 그 위치하고, 왜냐하면 보호자가 면회를 자주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회를 보호자와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어르신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 댁으로 송영으로 해서 그 모시러 오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와 어르신 댁이 거리가 너무 멀다. 뭐 그러면은 어르신이 차에서 타셔야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 댁하고 가까운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 어르신이 차를 많이 타시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 중심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보면 차 타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차를 막 1시간 넘게 타셔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히려 삥삥삥 돌아서 모시고 가는 그런 특이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차 오래 타시는 거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 댁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봤을 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멀든 어쨌든. 왜냐하면 방문요양 센터에서 어르신 댁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문 요양에서 어르신 댁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 있는 뭐 4등급 여자 어르신을 모실 분 하고 이렇게 공고를 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어르신 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방문 요양 센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평가 등급입니다. 물론 이 평가 등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 등급이죠. 그래서 등급이 높은 기관이 뭐 서비스 잘하고 뭐 다 괜찮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감안하시고 참고사항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방문요양이든 요 등급, 그래서 보통 A에서 C 등급까지 정도까지는 이제 무난하다. 대신에 이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다. 참고사항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을 보면은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많은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그러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장기요양 포털에서 장기요양 기관을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검색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A 등급 받은 요양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요양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양원의 정보가 쭉 뜹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인력 현황이라는 코너를 들어가시면 이제 요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하시니까 해당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총 13분이 계시다. 13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를 근무하셨냐라고 보면 3개월, 6개월 안 계시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근무하신 분이 2분,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9분.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13명 중에 11분이,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분들이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기관에서 근무했다라는 거는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근무하실 때 큰 애로사항이 없고 근무 조건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참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라는 것 보시면 한 기관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 많은 것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그 요양원이랑 그 주간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하고 요양보호 선생님이 1대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이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뭐 경력이 많다고 해서 모두 잘한다. 경력이 적다고 해서 못한다. 이 부분은 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어르신과 맞는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선생님을 모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활해 보시다가 어르신을 잘 맞춰드리고 어르신하고도 잘 지내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요양보호사님과 계속 이제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센터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사입니다. 식사인데 직영으로 하는 곳과 위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직접 그 식사를 조리를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위탁을 해서 가져오느냐 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무조건 직영을 한다고 다 좋고 위탁을 한다고 나쁘다 이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센터들 중에는 위탁으로 해도 음식질이 좋지 않으면 다시 위탁 업체를 바꾼다든지, 왜냐하면 어르신들 음식 드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직영도 실제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어 하는 것들을 식단에 넣어서 영양사하고 상의해서 식단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입소문이겠죠. 여기에서 요양원하고 주간보호는 식사를 하지만 방문요양은 식사가 없겠죠. 그래서 요양원하고 주간보호는 이제 식사도 이제 어떻게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것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입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해당 기관들을 이용해봤던 분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을 해봤는데 뭐 어떤 시설은 뭐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데 선생님들의 서비스가 그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기관은 좀 낡긴 했어도 오래돼서 그런지 굉장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서비스 그 기관도 깨끗하고 서비스들도 좋고 하면 다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소문을 해서 실제 이용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시설이 신규 시설이냐 아니면 기존 시설이냐, 요것도 한번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요양원을 예를 들어보면 시설장이 요양원을 운영해본 경력이 많이 있는 분이 타 지역에서 옮겨와서 뭐 그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요양원을 새로 오픈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규 시설이긴 하지만 이 그 원장이 상당히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서비스 질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또 다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서비스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신규와 기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100% 이거는 그 신규라고 해서 나쁘고 기존에 있다고 해서 다 좋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라. 그러니까 요양원 있다고 해서 요양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신규 시설이냐 기존이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모도 이제 30인 이하 시설이 있고 30인에서 50인 미만, 50인에서 100인, 100인 이상 요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인력이 이제 기준들이 다 다르긴 한데요. 물론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도 뭐 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이 계시는 게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큰 시설로 가시는 거고, 너무 큰 시설보다는 좀 적정한 수준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도 좀 인원이 작은 시설로 선택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이제 어르신이 들어가시는 어르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그 요양원이든 주간보호든 방문요양이든 잘 계실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간보호하고 방문요양을 선택하실 때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주간보호의 경우에는 방문요양도 전화 주실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간보호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셔. 그래서 9시 넘어서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주무시니까 9시 이후에 모시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또 일찍 일어나시고 내가 또 어르신을 엄마를 주간보호센터 모셔다 드리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8시 뭐 10분까지 모시러 올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을 선택할 때는 이제 그 이용하시려는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점심 식사하시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뭐 산책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청소나 세탁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주 메인이 점심 식사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9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10시부터 1시까지 한다든지 해서 점심시간을 요양보호 선생님이 챙겨주실 수 있는 그 시간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 오시겠다 하면은 점심시간을 넘겨서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소가 중요하고 산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은 뭐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에 와서 한다. 그러면 오후에 2시부터 3시 이때 사이에 산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서. 그럴 때는 아침 8시부터 해서 오셔서 8시 반부터 9시 반 요 사이에 산책을 좀 시원할 때 산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일찍 해서 시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센터나 주간보호센터의 송영 시간이라든지 요양보호센터의 방문 시간이든지 요거는 그쪽 기관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이 선택을 하셔서 그 기관에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냐, 만족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선생님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시면은 주간보호 오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해야 돼요가 아니라 나는 우리 어머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방문 요양도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몇 시에 요양보호사님 보내주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요 시간에서 요 시간에 중요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신 다음에 요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참고로 하시면 그래도 이런 사항들을 골고루 이제 그 위치라든지 평가 등급이라든지 인력 현황이라든지 식사, 그다음에 입소문, 신규이냐 기존이냐 아니면 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에 요구할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선정을 하시면 어르신이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고, 또 보호자분들도 또 안심하고 또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